전립선 비대증 환자 수를 월별로 파악해 본 결과 7, 8월에 가장 많다 이렇게 나타나는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여름에 증상이 심해지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안녕하세요. 서울 베스트 비뇨의학과 안치환 원장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겨울이 시작돼서 한창 추울 때 증상이 너무 심해져서 나는 수술을 이제 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어느 정도 결정도 하셨다가 한두 달 뒤에 이제 날씨가 풀리면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그럼 수술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또 결정을 번복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정말 수술을 안 하셔도 되는 걸까요? 계절의 변화 때문에 다시 전립선 크기가 줄어든 걸까요?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 전립선 비대증 수술의 최적의 시기를 콕 집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안타까웠는데요. 전립선 비대증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환자분들이 병의원에 가지 않았다라고 답하셨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정확히는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병원 방문을 안 했다라는 결과로 저는 이해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여쭤봤더니 66% 이상에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라고 해주셨어요.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이 그냥 노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좀 약하기도 하고 견딜만 해서 모르고 지내시다가 자각이 될 때쯤에는 서서히 나빠지셨기 때문에 많이 심해지기 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한다기보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비가역적인 손상, 그러니까 방광 기능이라든지 수술 이후에도 회복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회복을 빨리 하고 언제든지 좀 돌릴 수 있는 상태에서 실제 치료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40, 50대 분들께는 정기 검진이 항상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불편할 때는 하루라도 빨리 비뇨의학과에 문을 좀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립선의 크기 자체가 영향을 받는다기보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증상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립선 비대증 환자 수를 월별로 파악해 본 결과 7, 8월에 가장 많다 이렇게 나타나는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여름에 증상이 심해지니까 당연히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많았겠죠. 여름에 증상이 심해지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가장 먼저 수분 섭취량 그리고 에어컨 같은 냉방기구 사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겨울에 증상이 더 심한 게 생리학적으로는 맞거든요. 신경 활성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물이든 시원한 음료를 많이 드시다 보면 아무래도 수분 섭취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고 이거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심해졌구나 이렇게 자각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에어컨처럼 이제 냉방기구를 많이 쓰게 되고 차가운 바람에 많이 노출되게 되면 체온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악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증상이 심해지는 이유들은 이렇게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분들은 이제 역산해서 생각해 보면 임신 초기가 여름이거든요. 이때 산모분들이 햇빛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받게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겨울에 태어난 분들 중에 테스토스테론 활성이 좀 증가해서 전립선이 더 크고 전립선 암 발생도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 이제 어머니 모체가 받은 햇볕의 양이 많을수록 멜라토닌 양은 좀 적어지고 태아의 테스토스테론 활성이 좀 많아진다. 이런 걸 이제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요. 유전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실제로 어떤 생활 환경이나 이런 부분 식습관도 비슷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영향도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뵙다 보면 아버님을 모시고 아드님이 보호자로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형제가 같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검사하고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할 때 말씀을 하시면 저도 좀 불편한데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아버님이 수술 받으신 다음에 결국 아드님도 수술 나중에 같이 하시는 경우나 형제분들 같이 오셔서 결국 형님 먼저 하시고 아우는 나중에 하시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름철에 증상이 심해지는 이유랑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여름에 전립선이 커지는 것은 아니고요. 계절의 특성을 생각해 보시면 먼저 수분을 너무 많이 드시면서 생기는 음료를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자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뇨기과를 방문하시면 뭐 배뇨일지라든지 문진을 통해서 이런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수분 섭취를 내가 제한을 좀 해야겠구나, 이렇게 많이 드실 필요는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동시에 치료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냉방기의 과다한 사용 면에서도 본인은 추운데도 그게 괜찮은 건 줄 알고 버티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막상 병원에 오시면 여기서는 소변도 잘 안 나온다고 하시고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특히나 전립선 염과 동반된 경우에는 반신욕 혹은 좌욕 같은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 혹은 1시간에 한 번이라도 간단하게 일어나서 혈액순환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의 시기를 가능한 좀 늦추는 방향으로 많이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수술의 발전 방향이 합병증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적어져서 최근에는 미국 여러 논문들에 따르면 실제로 약물 복용을 평생 하는 것에 비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환자의 삶의 질 면에서도 좋고 실제로 비용도 오히려 적게 들 수 있겠다라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불편하다, 근데 약을 먹었을 때 완전히 괜찮고 내가 약을 먹는 것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하시면 약물 치료로 조금 더 유지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불편한 게 완전히 해소되지 않거나 약물 복용 자체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런 오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수술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요. 하나는 감염 관리가 제대로 되는 최근의 수술실 환경에서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감염률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 50년 전부터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요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수술 받으시든 겨울에 수술 받으시든 전립선 수술은 항상 물이 닿고 있기 때문에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땀이 나시거나 땀이 안 나시거나 그것에 의한 차이는 없으세요. 전립선 수술을 여름이라고 해서 겨울로 미루시는 것은 오히려 수술 이후에 방광 기능 회복에 더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걱정되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아쿠아블레이션 집도 횟수로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을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렇게 많이 하게 된 데는 환자분들이 수술 이후에 합병증이 좀 적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평생 쓸 수 있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환자분들한테 많이 드리는데요.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생기는 비율과 수술 이후에 결과가 얼마나 좋으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아쿠아블레이션의 장점이 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수술 이후에 요속 변화를 봤을 때도 기존에 있던 여러 수술에 비해서 상당히 우월하고, 예전에 요속 변화가 가장 좋다고 했었던 레이저 수술, 이제 홀랩 수술에 비해서도 떨어지지 않는 결과가 최근에 발표가 된 적이 있고, 저희가 실제로 수술하면서도 느낀 것이 수술 직후의 회복, 예전에 많았던 요실금이라든지 아니면 수술 이후의 재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좀 결과가 좋아서 저희가 아쿠아블레이션을 주로 많이 집도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고령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시간 단축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나이가 세 자릿수이신 분들에서도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어서 많이 권해드리고 실제로 결과도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같이 공부했던 세 명이 같이 수술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노하우도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실제로 저희는 좀 어려운 환자가 왔을 때 세 명이 항상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코스로 가는 환자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셋이 같이 상의해서 가장 검증된 방법으로 치료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좀 더 믿음을 가지고 방문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쿠아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도 중요하고 실제로 디자인하는 설계에 단에서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로봇은 절제를 해주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환자분들이 그 효과도 잘 누리시면서 역행성 사정이나 요실금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로부터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절과 관계없이 본인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하루라도 빨리 비뇨의학과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 베스트 비뇨의학과 안치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